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오래전 일들이다. 1년에 한 번쯤은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난다. 처음에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아내가 돈을 관장했다. 애들은 따라만 다니면 됐다. 그러는 동안에 애들이 자랐다. 그때부터는 여행 계획과 관리를 애들에게 위임하고 나와 아내는 편히 뒤따라 다니면 됐다. 예산으로 책정된 돈만 주면 모든 일은 책임 맡은 애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떤 때는 작은 애들이 책임을 맡은 형에게 좀 더 잘 먹을 수는 없느냐고 묻는다. 큰애는 예산이 없어 하면 그만이다. 모든 권리가 형에게 있기 때문에 작은 애들은 할 수 없이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다. 처음에는 그네가 예산을 세워왔을 때 의뢰 예산을 삭감했다. 10%쯤 감하도록 하자고 부탁했다. 애들은 할 수 없이 10%를 감했다. 나와 아내는 10%를 감했기 때문에 흡족해했다. 그만큼 돈이 덜 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 깎은 것을 자랑스러이 말했다. 나니까 깎았지. 당신 같으면 그대로 주었을 것이라면서 만족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는 싼 것으로 자족해야 했다. 뼈간빵도 마음에 차지 않는 때가 있다. 결국은 내가 아내에게 왜 예산을 깎아가지고 우리까지 고생하게 만들었냐고 말했다. 아내도 그대로 둘 걸 그랬지 라면서 후회를 했다. 결국은 아내도 이 다음번에는 애들이 청구하는 대로 다 줘야겠다는 합의를 나에게 구해왔다. 몇 해가 지난 뒤부터는 애들도 좋은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우리도 예산을 깎는 인색함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경험을 통해 버릴 것을 버리고 택할 것을 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실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큰애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는 애들이 별로 우리의 재정적 의견을 묻지도 않는다. 어디에 다녀보고 싶으냐고 묻거나 어떤 여행을 원하느냐고 의견을 타치내온다. 그리고는 모든 여행 계획이 자기네들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마치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데리고 다니던 때와 비슷한 책임을 맡는다. 나와 아내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어른이 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보다도 잘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말한다.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유능하고 앞섰으면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다운 부모가 되었다는 흐뭇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 이런 부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가? 국가의 일들도 그와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인데 그 성장의 원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해도 그 애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일단 내가 돈을 맡기고 그들이 계획에 따르기로 했으면 그 뜻을 쫓아야 한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 권리도 주어야 한다. 돈도 그 애들이 쓰고 부모들은 그 애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회 구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권리는 윗사람들이 내놓지 않은 채 독점하면서 의무만을 요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가? 권리가 없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나도 처음에는 10% 예산을 깎는데 찬동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애들이 원하는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나도 배웠고 뉘우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살아가는 상례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조금도 자신의 과오나 잘못을 말하려 들지 않는다. 물가가 올랐어도 원칙대로 했는데 국민들이 그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잘못은 모두가 국민에게 있고 지도자들은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식의 태도로 밀고 나간다. 사실이 잘못되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더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식들이 다 자라 부모보다도 성장하고 유능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어린애로 취급하려는 늙은이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20이 넘고 30이 된 자식들까지도 채찍으로 다스려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부터가 잘못되었거나 무능한 부모임을 자인해야 한다. 또 실제에 있어 그렇게 불행한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관건은 완전히 국민들의 노력과 협조를 도외시했다. 모든 것이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식구조를 넘어서지 못했다. 문교부와 교육계를 살펴보라.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을 문교부가 하고 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하지 않는 것도 문교부에서 지시하며 소풍을 가고 가지 않는 일까지도 문교부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통제와 관할권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일선의 교육자들을 무엇 때문에 두는 것일까?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시중은행들이 만드는 카렌다를 재무부에서 금지시켰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쉽게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면 그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없다. 재무부가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은행 카렌다를 간섭하게 되었는가? 또 은행 책임자들이 얼마나 부족하면 카렌다의 제작권까지 재무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가? 그런 재무부와 은행을 따르며 믿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 아버지보다 더 좋은 일꾼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살겠다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이다. 그래서 밑의 사람들을 유능하게 발전, 향상시킬 능력을 윗사람들이 막아버리는 결과가 된다. 민주주의적 지도자란 내가 유능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에서 100까지 모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밑의 100사람으로 하여금 100의 일을 하게 하여 만의 결과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갖지 못하고 자랐다.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된 뒤에도 손자들의 일까지 감독, 억제하려는 풍속을 만들어 왔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스스로 억제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하는 일이 최고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 또 그래서 맡은 일에 열성을 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자랄 자격이 없다. 나의 일이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일도 귀하며 내 책임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직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협조와 참여 속에 성장과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위가 소화를 통해 심장의 기능을 도우며 심장이 순환작용을 하므로 폐의 역할을 돕듯이 우리는 각자가 맡은 모든 직책이 전체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바지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생활과 직책에 있어 상하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듯이 횡적 관계와 사회적 의미를 조화 있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런 뜻을 위해서는 인격적인 협조와 선의의 봉사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격적인 협조와 조화의 질서가 없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해온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은 우리들 자신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선한 사회를 등지고 있으면서 소망스러운 역사가 건설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